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막전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막전이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흥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흥분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신호를 운반할 때 뉴런 세포막의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런이 쉬고 있을 때, 즉 휴지 상태일 때의 막전이가 약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지요? 쉬고 있던 뉴런이 자극을 받게 되면 신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막전이가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뉴런이 흥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뉴런이 흥분했을 때 막전이가 껑충 뛰어오르는 현상, 이것을 활동전위라고 합니다. 활동전이라는 것은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했다 하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역치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역치가 무엇이냐?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즉 뉴런은요,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응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에만 활동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방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럼 약한 자극과 강한 자극의 기준이 뭔데요? 바로 각각의 세포들이 정해놓은 그 임의의 기준이 역치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역치 값은요, 세포마다 다 달라요.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뉴런에서의 역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런에게 자극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주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약한 자극이 왔어요. 그 약한 자극 때문에 뉴런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변화가 이 뉴런이 설정한 역치를 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면 이 뉴런에선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뻔하다가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데 역치를 넘을 만큼 충분히 강한 자극이 주어졌다면 역치를 넘으면서 커다란 막전이의 변화, 즉 활동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역치 이상의 충분히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지만, 역치 이하의 약한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반응은 활동전이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역치는요, 장애물 달리기 할 때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들이 낮다면, 즉 역치가 낮다면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반응도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허들이 높다면, 즉 역치가 높다면 쉽게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반응도 역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치가 낮은 부분은 민감한 부분일까요? 둔감한 부분일까요? 역치가 낮으면 약간의 자극으로도 쉽게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역치가 높다? 쉽게 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도 못하겠죠. 다시 활동전이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역치 이상의 강한 자극이 오면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활동전이는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온의 이동 양상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활동전이의 크기, 예로 제시된 그림에서 활동전이의 크기는 플러스 35가 아니고요. 휴지전이와 최고 막전이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활동전이의 값은 얼마죠? 105가 되겠죠. 이 활동전이의 크기는요, 뉴런마다 다 다른데 한 뉴런에선 발생하는 활동전이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실무율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 표현해보면 all or none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할람하고 말람 말고. 역치 이하의 약한 자극에선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치 이상의 강한 자극이 왔다? 그럼 그 자극의 세기가 얼마건 상관없이 활동전이 값은 항상 그 뉴런이 낼 수 있는 최대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살살 치는 것과 세게 치는 것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 발생하는 활동전이의 크기가 같다면 센 자극과 약한 자극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사실 내가 피부를 한번 톡 건드렸다고 해서 피부와 연결된 감각 뉴런에선 딱 한 번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활동전이가 발생해요. 약한 자극에선 적은 수의 활동전이가 발생하고요. 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땐 똑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수의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즉,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역치 이하의 약한 자극이 주어진다면 이 자극은 막전이의 약간의 변화는 일으키지만 이 변화는 활동전이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역치 이상의 강한 자극이 주어졌다? 그럼 이 자극은 활동전이를 유발할 수 있고요. 만약 방금 전보다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활동전이의 크기가 증가하나요? 그렇지 않고 활동전이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발생 빈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활동전이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분극입니다. 탈분극은요, 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막전이가 상승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엔 분극 상태가 제시가 되어져 있죠. 뉴런에 아직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땐 뉴런이 쉬고 있는 상태, 분극 상태일 겁니다. 이제 이 뉴런에 자극을 주면 뉴런의 막전이가 급격히 치솟게 되는데 이를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막전이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자극을 받은 부분에선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에 뉴런의 세포막에 여러 가지 이온 통로들이 있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었죠. 뉴런이 분극 상태일 때에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대부분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던 이 통로들은 언제 다시 열리느냐?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막전이가 변화할 때 일시적으로 열렸다 다시 닫혔다를 반복하게 돼요. 분극 상태인 뉴런이 자극을 받게 되면 먼저 급격하게 열리면서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은 나트륨 통로입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이동하겠죠? 어디서 어디로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어디가 농도가 높았다? 뉴런의 세포 바깥쪽이 농도가 높았고 세포 안쪽이 농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확산하게 돼요. 자, 확산,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확산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동수송이었었습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렸더니 플러스 나트륨 이온들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세포 안쪽에 플러스가 점점점 많아지겠죠? 플러스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막전이는 점점점 높아져서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탈분극이 정점을 찍은 후엔 재분극이 이어지게 되는데 재분극이란 상승한 막전이가 다시 휴지전이로 하강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재분극 과정에서 막전이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방금 전 탈분극 과정에서 나트륨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엔 이 나트륨을 내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뉴런이 만약 나트륨을 내보내겠다고 나트륨 통로를 연다고 해봅시다. 더 많은 나트륨 통로를 열었어요. 좀 나가 좀. 그럼 나트륨이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 하고 나갈까? 아니겠지.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막전이가 낮아져야 되는 재분극 과정에서는 나트륨 통로들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고요. 칼륨 통로들이 많이 열리면서 칼륨의 유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칼륨 통로 열었어요.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높았죠. 그래서 통로를 열어주면 칼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유출된다. 역시 이 과정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수송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막전이가 높아질 땐 나트륨이 들어와서 막전이가 낮아질 땐 칼륨이 빠져나가서가 주된 요인이 되겠고요. 막전이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분극 상태였던 마이너스 70까지 와서 땡 끝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조금 더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원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과분극은 재분극 과정에서 뉴런의 막전이가 휴지전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이라고 했었죠. 이 휴지전이보다도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즉 분극 상태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너무 과해. 그래서 과분극. 역시 뉴런마다 과분극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될 수치는 마이너스 80mV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분극까지 다 거치고 나면 뉴런은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고 한동안의 휴식기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하면 끝!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처음처럼 돌아왔을까요? 분명히 아까 막전이가 높아진 건 나트륨 때문이었는데 낮아진 건 나트륨이 다시 나간 게 아니라 칼륨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럼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이 시점에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트륨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칼륨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활동전이 이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기 위해선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칼륨이 안쪽으로 운반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역할은 누가 할까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칼륨은 안쪽으로?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일이었었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다시 들여보내면서 뉴런은 활동전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탈분극 과정에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재분극 과정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약간의 나트륨과 칼륨의 변화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나트륨과 칼륨의 양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정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즉,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뉴런 바깥쪽이 더 높고요. 칼륨의 농도는 항상 안쪽이 높습니다. 나트륨이 유입된다고 해서 세포 안쪽의 나트륨 농도가 더 높아지거나 칼륨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세포 바깥쪽의 칼륨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뉴런 외부, 여기가 뉴런 내부라고 해보겠습니다. 나트륨의 농도는 뉴런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아요. 칼륨의 농도는 뉴런 안쪽이 높고 뉴런 바깥쪽이 낮습니다. 그리고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이 들어오고 재분극이 일어날 때 칼륨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러한 이온의 이동은요, 뉴런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뉴런의 세포막 부근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주 굉장히 작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뉴런 전위라는 말 대신에 막 전위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죠. 막 부근에서의 전기적인 성질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동하는 나트륨과 칼륨의 양은 전체 이온의 양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분극, 탈분극, 재분극 어떤 상태라고 하더라도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더 높고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더 높다는 이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막전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